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위클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위클리 뉴스라는 포맷은 이름은 여러 번 썼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모인 건 처음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저도. 네, 좌청룡 500호? 네. 아니면 삼각관계? 그거는 좀. 나이가 네. 다 안 맞아. 네, 뭔가 어색한 이 분위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건가요? 네. 이PD님. 여태까지 네. 코로나 바이러스 크라이시스 때 네. 방송을 거의 혼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외로워도 보이고, 네. 예, 그래서 양 옆에 이 건장한 남자들이 탁 이 보호한다는 의미로 끼고? 예, 제가 건장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마 지분이 클 것 같아요. 화면상의 지분이. 네. 이렇게 딱 보더라도 제가 거의 반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기도 하고 내가 네. 생각보다 작다 이런 인상을 아, 좀 줄 그래요? 것 같은데요. 왠지. 그래서 제가 화면을 꼭 보니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저희 예. 자기 소개는 안 하나요? 해야죠.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바뀐 게 너무 어리둥절하실까봐 네.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직녀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서방입니다. 네, 다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네. 그런 포맷이 됐네요. 자, 지금부터는 그럼 한 주간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각자 꼭 얘기하고 싶은 뉴스들을 한 두세 가지 골라서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잘 알기 위한 그런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네. 네. 그럼 맨 처음 누구부터 하실 건가요? 네, 이제 저 먼저 하는데, 네네. 그냥 이제 두 명이서 이제 기사를 소개하긴 하지만, 네. 그냥 소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직녀님이 이제 끝에 2주의 기사 해가지고 하나 네. 선정해주고, 네. 선물 하나씩 준비해 오시는 건 어떨까요? 꼭 정말? 괜찮은데요? 매주 선물을 준비한다고요? 그럼요. 우리 애들한테도 매주 준 적이 없는데. 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뭐 이번 주 기사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은 것?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고르란 얘기죠, 제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그 애들레이드에 위치한 그 세인트 버나드 청가물 도매상에서 네. 동양인 직원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는 재채기를 한 것처럼 꾸며서 놀리는 영상이 공개됐었어요. 어디를 SNS요? 네. 아, 인종차별 비난이 이제 일어났는데 네. 이 SNS에 공개한 사람이 장난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이 이제 장난을 친 거죠. 일단은 그 영상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When his business reposted an already widely distributed video in which an Asian man is sneezed on in reference to coronavirus, it was a step too far. Although Mr. Kapiris neither produced the clip nor appears in it, he received dozens of angry responses instantly, accusing him of racism. Initially, he returned fire. What are you gonna do then? What are you gonna do? You're a 22-year-old. Now he's apologised I am not racist. So and taken down the post, although he's still maintaining it's not offensive. It was a spray bottle. It was funny. I'm not racist. 답답하다. 네, 어때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백인 직원이 네. 동양인 직원에게 이게 눈치를 못 채게 얼굴에 이제 분무기를 뿌린 거잖아요. 그리고 크게 소리를 이제. 네, 재채기를 재채기한 하고 것처럼. 나서 뭐 코를 이렇게 탁 닦으면서 코로나19에 걸리겠네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이 사람은 이건 인종차별적 행동이 아니다. 그냥 뭐 웃긴 행동 아니냐, 퍼니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사람의 성격은 참 다양하잖아요. 네. 뭐 그걸 인정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심코 던진 돌에 이제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이 사람은 되게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누군가한테 차별이나 아니면 혐오나 이런 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확신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 더 많은 이 차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게 의식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더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남한테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가 인터뷰했을 때요. 네. 코로나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무심코 지나가면서 장난인 듯이 막 그 입을 가리고 가거나 네네. 동양인이 지나갈 때
아니면 뭐 마스크 쓴 사람 앞에서 일부러 재채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마치 장난 같지만 그걸 당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던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었거든요. 알도록님은 직장에서 알서방님은 직장에서 어떠세요? 그런 차별 같은 분위기를 느낀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없는데 저희 느낄 새가 없는 게 제가 회사를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소셜 미디어 같은 데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그 인종차별적인 그 문제를 많이 겪으시는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예,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고 저같이 집에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시내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상황들을 잘 인지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 친구들끼리는 그 특히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되게 좀 장난을 많이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장인들끼리 상사가 뭐 부하 직원한테 이런 장난치고 저런 장난치는데 이런 시기에서 그런 장난을 친다는 게 그냥 지금 장난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장난도 누구에게 어떤 시기 하냐에 따라서 차별될 수 있고 그 장난으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종차별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장난을 쳐놓고 자기는 그냥 장난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어쨌든 저 사람은 아시안을 타겟으로 했고 그리고 아시안에 대한 그 코로나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기침을 했다는 거는 뭐 빼도 박지 못하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 직원한테 아마 인터뷰를 살짝 했으면 아마 자기 굉장히 당황했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별을 한 사람이 난 차별 안 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그걸 당한 사람이 실제로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진짜 기분 좋은 장난으로 받아들였는지는 꽤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PD님. 네.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한인이 올린 글 혹시 보셨어요? 네,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 내용이 이야기할 줄 정말 알고.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일단은 그분이 좀 길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글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분이 멜번의 시티에서 신전 떡볶이라는 가게를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2달 전에 네. 3명의 그 남자가 새 파이프로 유리문을 박살내고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지고 나갔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당연히 찍혔죠, CCTV.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주변의 한인샵들에서 많이 있었다. 역시 범죄자들은 잡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5월 28일 그 저녁 8시 정도에 일을 하다가 친구한테 이제 닭죽을 이제 전해주려고 손지갑과 그리고 핸드폰만 가지고 이제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해가지고 옆을 봤는데 4명의 이제 여자와 남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해요. 근데 보통 훔치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황당하니까 지갑을 달라고 막 이렇게 외쳤고 훔친 여자의 핸드백을 잡고 못 가게 이제 막으니까 그 핸드백을 잡힌 여자가 지금 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제 그걸 본 주변의 한인분들이 모여서 그걸 막고 뭐 이런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백인 남자 1명 잡히고 그리고 여자 잡히고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백인 남자 잡은 다음에 30분 후에 이제 경찰이 이제 와서 네.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 백인 남자가 자기는 아이디도 없고 핸드폰은 배터리가 방전됐고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대요. 자기는 이 사건과는 관계 없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풀어줬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CCTV가 있어야 조금 더 이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딩 관리실을 가서 CCTV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자기네 빌딩의 평판에 좋지 못할까봐 제공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저는 영주권자라 응급실에 갈 수도 있고 또 영어로 경찰에게 항의할 수도 있고 또 언론에 인터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지금 막막하고 화가 나는데
워홀이나 청년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은 제가 느낀 무력감의 몇 배를 느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정리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이분이 신고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수사는 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죠. 했었던 수사가 거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2달 전 정도에 강도가 들어왔던 것도 네. 수사 진행이 더디고 네. 우리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이번에 그 폭행 당한 부분도 경찰에서 잡을 수는 힘들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솔직히 뭐 이런 일은 많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그거는 진짜 그 멜번에서 이 그 주인 사장님을 제가 좀 잘 아는데 제 지인이에요. 예, 예. 뭐 없는 지인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알렉스님이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네. 아, 그래요? 그럼 원래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네네. 기존에? 아. 네. 저랑 이제 친한 동생인데 네. 식당 있는 곳이 네. 멜번에는 그 김치 스트리트라고 코리안 스트리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네. 이제 한국 식당들이 모여 있는 웨스트 멜번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 지역에 한국 식당이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신전 떡볶이의 그 사장님이 그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국 식당이 망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그 식당 아무도 안 가고 그럴 테니까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제 식당들과 함께 막 힘을 합쳐가지고 딜리버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타운을 지켜나가고 있는 와중에 강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 많이 받은 상황인데 이번에 또 일이 터졌고, 근데 중요한 거는 채널 9이라든가 그런 미디어 같은 데서도 이제 CCTV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 아파트 그 경비실에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저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인분들이 멜번에 있는 한인분들이 특히 한인회라든가 그 여러 단체에서 멜번에도 한인 단체가 꽤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청년 단체 같은 데서 같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잡아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뉴스는 우리 서방님. 네. 준비한 거 있나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뉴스를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 로보뎁트에 대해서 요즘에 시끄럽잖아요. 네.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게 오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거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연방정부에서 잡키퍼 네. 그 지원금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네. $60 빌리언 정도의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착오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어서 이제 로보뎁트 사태까지 이어져가지고 네. 이제 아주 악수가 연방정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연방정부는 이제 5월 19일 센터링크의 자동 부채 회수 시스템인 로보뎁트의 오류로 인해서 집단 소송 계획이 발표된 지 9개월여 만에 약 $721밀리언의 추징금을 복지수당금을 받는 분들에게 잘못해서 추징을 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 로보뎁트란 거는 네. 2016년 그 스콧 모리슨 재무부 장관이 네. 그 파이낸스 미니스터였던 매티아스 콜맨과 함께 도입한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소득 평균을 계산해서 네. 복지수당 과다 혹은 부당수급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해서 그 벌금을 추징했던 시스템인 거죠. 네. 근데 이 시스템이 그 오류가 생겨가지고 약 37만 3천 명 복지수당자들에게 네. 부당하게 추징금을 거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나라에서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돌려줘야 되는데 이 37만 3천 명 중에 반에 해당하는 18만 3천 명에 대한 연락처가 불확실해가지고 돈을 돌려주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노동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스콧 모리슨 수상이 그 트레저러였을 때 도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연방 정부 쪽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집단 소송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는 힘들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꽤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복지수당을 주는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반 정도가 네. 돈을 보낼 수 있는, 그거를 반환할 수 있는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네. 돈을 받아낼 때는 잘 받아놓고서는 풀 컨텍스가 네.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받은 계좌에다 다시 꽂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 모르겠네요. 잘.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집단 소송 내용은 뭔가요? 혹시? 집단 소송의 내용은 네. 그 로보뎁트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 네. 이 부당하게 취득한 복지 수당자들을 선별하는 작업 자체가 네. unlawful한,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나라에서 취득했다라는 게 이제 그 소송 그 이유였고, 그리고 페더럴 코트에서 이번에 그걸 판결을 한 거죠. 로보뎁 자체가 부당하다? 네, 로보뎁트가 자체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로보뎁의 활동 자체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네. 근데 사실은 자동으로 걸을 만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방법 자체와 그리고 그 정보의 정확성이 언로풀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연방 정부의 그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연방 법원에서. 연방 법원, 예, 네. 연방 법원. 네. 하는 거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은 이제 모든 검사 같은 경우는 운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 랜덤? 랜덤으로 케이스를 뽑아가지고 리뷰를 하는 그렇겠네요. 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모든 그 레코드를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소득 평균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네네네. 맞추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꽤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로보뎁트 이슈가 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보뎁트에서 추징금을 받은 그 한 남성이 그 자살을 했었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슈가 크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방 정부에서는 피해자가 그 로보뎁트에서 받은 추징금 때문에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 한 10,000불 이상 되는 추징금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 그 사태에 대해 비관해서 자살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계속. 10,000불이면 상당히 크네요. 네, 추징금. 네.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된 그 최종 산불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요. 네. 그 지난해 9월 시작된 6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대의 산불로 445명이 사망했대요. 그리고 네.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숨진 것으로 최종 집계됐는데요. 연기로 인해서 4,0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캔버라는 43도, 그리고 시드니는 48.9도까지 온도가 올랐고요. 그리고 예비군이 3,0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대요. 네. 산불이 이렇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대세가 온실가스 글로벌 워밍 때문에 더 산불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또 정재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 더 컨버세이션인가요? 그 기사에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중요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이 온실가스가 호주가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소폭 감소했대요. 그 이유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경제 전반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9년 이 온실가스가 2018년 대비해서 0.9%, 그리고 지금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열, 풍력, 그리고 수력까지 합쳐서 호주가 전력 시장에서 26% 정도 이게 차지한대요, 재생 에너지가. 꽤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2023년까지 해서 석탄을 넘어서 가장 큰 전기 공급원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2023년 정도에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유를 이제 한 10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는 저는 한 4-5가지만 얘기하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30년도에는 메가와트당 $30로 줄어들 거고, 이 금액은
기존의 가스가 가장 적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스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될 것이다. 2030년도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도 두 번째로 호주에서도 태양에너지는 대세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호주에서 27,00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대요. 이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돼서. 근데 이게 불과 3년 만에 2배로 증가를 했고, 또 다른 3년 후에는 또 2배로 증가할 거고, 그리고 2030년에는 총 규모 10배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자체가, 대세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호주가 땅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퀘어당, 1인당 쓰고 있는 전기량을 스퀘어당 지금 비교를 하면, 한 명당 60 스퀘어 정도의 땅이 있으면 한 사람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평당하면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러나 전쟁 뭐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도 네. 뭐 석탄 발전소 같으면 거기만 타격을 하게 되면 전기가 뭐 멈추게 되는데, 이거는 넓은 땅에 그런 노출에도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석탄과 그리고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 기사는 종집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호주 전력 시스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항상 많고, 이제 땅 넓으니까 태양광 전지라든가 아니면은 풍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네. 제가 어디서 읽은 경우는 지금 카다라 정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호주의 그 전력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전선들 이어지는 뭐 일렉트릭 타워 같은 그런 부분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이제 너무 이제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손실되는 전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양광판을 설치해가지고 그 전기를 끌어오는 방법을 같은 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어지려면은 호주에 기존에 있는 그 낙후된 전기 시스템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아직은 힘들다는 그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다 텍스 머니가 들어갈 부분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 기사 관련돼서 딥뉴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호주에서 빅토리아 지방에 크게 두 번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정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발전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전선망 자체가 되게 낙후돼서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지역은 실제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씩 바꿔나가서 되게 많이 나아졌는데, 특히나 이제 아래쪽 지역,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자체는, 그리고 빅토리아는 아직 부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그 국가적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작년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전기망 같은 관리하는 것이 이제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이 차이도 엄청나게 클 거라는 하는데, 뉴사우스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사기업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결국은 아무리 태양열 뭐 이런 걸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이제 서플라이 하려면 망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망은 어쨌든 인프라와 관련된 거는 공기업의 그런 입지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전기요금이 왜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죠. NSW 어쨌든 수익권 3위, 5위 안에 NSW와 그리고 빅토리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이 전기세 높은 나라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완전히 햇볕을 차단하는 블라인드를 밖에 설치한 집을 봤는데, 그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를 조그만 태양열,
요 판을 써가지고 네. 건전지 없이 리모컨을 하면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를 어떻게 보면 크게도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쓰지만 그렇게 작게 태양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걸 보고 되게 좀 귀여웠다고 할까? 네.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좀 재밌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는 네, 저는 두 번째 뉴스로 네네. 그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해서 그 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네. 5월 27일 수요일이죠.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는 그 $3 빌리언을 절감하기 위해서 41만여 명의 주 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을 12개월 동안 동결을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 9년 동안 뉴사우스웨일즈 주 공무원들은 연간 약 2.6%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네. 저희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에 비하면은 좀 높은 임금 인상안을 알죠. 받아온 네. 거죠. 보통 1.5?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임금 인상을 받은 지가 지금 몇 년째인지. 그래서 회사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회사 옮겨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을 일하는 친구가 저한테 막 슬픈 메시지를 보내면서 막 올해는 임금 인상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못 받은 지 5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 글라디스 베리스클리안 수상인과 그리고 도미닉 페로데트 주 재무부 장관이 네. 이번 임금 인상 동결은 주 공무원들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이번 조치 외에 임금 삭감 또는 정리해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걸 또 역으로 해석한다면은 이런 조치가 없다면은 앞으로 구조조정도나 아니면 정리해고 등으로 이제 공무원 숫자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가지고 네. 많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번 조치로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 액수가 한 $3 빌리언이라고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런데 이 발표가 되기 전에 장관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강요들, 뉴사우스웨일즈 강요들, 뭐 경찰, 그 폴리스 커미셔너 같은 분들에게는 꽤 높은 그 임금 인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게 확정되고 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제일 앞선에서 실무를 담당했었던 그 공무원들의 그 임금 인상을 막겠다는 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국민들을 조금 낮게 보는 행태가 아닌가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밥그릇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거 혹시 도표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오히려 공무원 임금 인상 동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로 써 있었다면 장관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50만 불 이상 급여가 맞죠? 네, 맞아요. 연봉이. 네네. 연봉이 그래서 50만 불 각 이상이에요? 장관이 이름 각 부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거기에 이 사람의 임금이 적혀져 있는데 대부분 50만 불이 넘더라고요. 대부분 연금 예. 그 연봉이 59만 불 정도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인상폭이 인상폭이? 한 $29,000 네, 정도가 되고 있고. 근데 그 도표가 훨씬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아니, 이번 인상안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폴리스 커미셔너의 인상이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87,000불 정도의 그 임금 인상을 그 받았는데 이때 그 주수상께서는 매 이 폴리스 커미셔너에게 87,000불의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장문의 글을 포스트하면서까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켰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번 어떻게 본다면 간호사들이라든가 응급위원 그리고 버스 운전사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태의 맨 앞선에서 그 일을 하던 공무원들의 임금을 잡아가지고 모자른 그 버젯을 마치겠다는 거는 조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뭐 몇 프로라도 임금을 아예 깎는 게 아니라 임금에서 몇 프로를 반납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많은 돈이 모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질문했을 때 스콧 모리슨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잖아요. 베리지 클리안이요? 베리지 클리언인지 스콧 모리슨이 그 임금 인상에 대해서 네. 뭐 방난할 생각이 있냐 그랬을 때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스콧 모리슨이 얘기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네. 아니 그러면 반환 안 하면 일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응수를 했다고 네, 제가 어디선가 네. 이렇게 지나가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국회의원이 생각이 많이 났죠. 이 부분은
좀 논란이 클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규제안을 법안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규제안으로 냈기 때문에 네. 주정부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귤레이션을 내면은 그냥 공표를 네. 하고 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공무원 유니온 뭐 이런 데서랑은 합의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지금 합의는 필요 없고 레귤레이션 낸 거기 때문에 까라면 까는?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상원의원에서 이걸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상원의회 숫자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원의원석에서 지금 이 안을 무효화시키는 텀이 있는데 잠시만요. 레귤레이션도 상원에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 상원의회에서 disallowance motion으로 규제를 막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원의회에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그 자유당에게 좀 우호적이었던 뭐 슈러스 파머스 그 그룹들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가지고 이 규제안을 발표했었던 그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유니온에서도 그 노동당과 함께 이거를 막겠다는 캠페인을 로비를 꾸준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유당이 힘든 상황에서 오늘 그 새로 나왔던 그 중재안이 임금 인상 대신에 1,000불씩 그 페이아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페이아웃을 그 유니온에서 받아들인다면은 이 규제안을 바로 실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유니온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유니온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그 의사를 표명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한동안 이 이슈도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꽤 길게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유니온에서. 2.6% 임금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빅토리아로 가게 되면은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그 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네.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매주마다 20불씩 올리는 임금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연봉을 2.6% 딱 올려가지고 이제 주마다 20불씩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건 또 뭐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네. 이걸 좀 중재를 하겠는데 뭐 임금 인상 안 주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임금 인상 그 퍼센테이지를 맞추겠다라는 그 정책을 낸 거죠. 네네.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노동당 정권과 자유당의 정권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니 그 고위직한테는 임금을 올리고 그 노동자들한테는 올리지 않는 이런 건 되게 부당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국이 어려운 시국인 건 맞잖아요. 네. 뭐 유니온까지 나서서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의 절충안으로 그 우리도 안 올리고 니네도 반납해라. 그렇게 뭐 이렇게 가야죠. 가면 네, 그렇게 가서 가야죠. 그것을 공적 자금화해서 사실은 지금 잡키퍼와 잡시커 이제 주기로 한 기간이 끝나면 이 코로나 이후에 호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금이 중단되면 캐주얼이 많이 잘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많은데 그것을 위한 이제 공적 자금과 펀드로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은 네. 그 어느 정도의 임금 인상 동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공무원 전체를 다 임금 인상을 줘야 한다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건 조금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이 공무원 40만 명이라고 했나요? 이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수고한 경찰들과 그리고 간호사들, 그 응급위원분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직업 분야라도 임금 인상을 주는 게 왜냐면 이분들은 정말 이번 사태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부분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임금 인상을 안 주게 된다면은 그분들 일한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unfair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마 실업 사태가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호주는 제가 통계를 못 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저번 주인가 2천만 명이 예, 실업에 빠졌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호주도 점점 더 많아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뭐 임금 인상이 좋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뉴스는 다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이제 마지막 하나. 그렇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드론 택배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늘어났다. 네. 왜 예전에 시범하기로 했던 게 실제로 잘 되고 있었던 건가요? 네, 작년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네. 딥뉴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인 자동차보다 더 빨리 활성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통계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호주에서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배달 서비스 윙이 캔버라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계속되면서 윙이 제공하는 드론 서비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해서 네. 불과 2개월 동안 수천 건의 서비스가 캔버라에서 이루어졌대요. 배달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게 자기 집 앞까지 됐다는 그런 건가요? 예. 드론이 우리 집에? 뭐 이런 거예요? 네. 와우. 그래서 이 서비스가 2월부터 4월 사이에 약 500% 정도 늘었대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정집이죠. 가정집에서 아버지가 음식을 만드는데 떨어지는. 예, 재미없는 거야. 오. 이렇게 빨리 갖다 줘요? 네, 저기 앱으로 해서 드론을 보내달라고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 담아서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하는 겁니다. 무게는 거의 장난 1.5kg까지 배달할 수 있대요. 1.5요? 예. 이 배달 서비스 윙은 네. 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회사로 캔버라에서 16개 그리고 로건에서 8개 등의 24개 업체의 제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드론이 배달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품목으로는 커피, 빵, 우유, 계란, 화장지 그리고 가정용 식료품 그리고 닭고기, 뭐 초밥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지상 7m까지 내려와서 물건을 내리고요. 이 드론의 날개 길이가 한 1m 정도 되고 드론의 무게는 4.8 그리고 배달할 수 있는 무게는 1.5kg 정도 된대요. 그리고 시속이 113km. 엄청 빠르죠. 좀 빠르네요. 네. 그리고 KTX 같은데요? KTX는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가장 빠른 배송 시간은 2분 47초 걸린 게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할 수 있는 게 저변화될 수 있었던 게 큰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쵸. 드는 생각이 시드니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네, 당분간은 어려울 겁니다. 네, 캔버라는 네. 빨리 되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네. 코로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더 빨리. 네, 빨리. 비대면 네,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왜냐면은 그 호주 택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면 서비스가 꼭 필요한 꼭 머스트 서비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우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인 이제 받는 거. 그렇죠. 네. 그냥 놓고 픽업 와라 이렇게 했지만 이제 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서비스에서 직접 사인을 받지 않으면은 네. 그 택배 물건을 건네주지 않는 그게 현실이었는데 네.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제 그 대면 서비스와 그리고 사인을 받는 시스템이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겹쳐지면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해지지 않은 건가. 네. 참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또 세상이 바뀐다는 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뀔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게 상당히 신기한 것 같아요. 한순간에 바뀌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뭐 뽑으면 돼요? 아,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뽑아야 되는 시간이군요.
선물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물은 다음 주에 하나 더 가져오세요. 뉴스를 뭐 이런 게 선물이고. 네. 저는 마음 같아선 드론을 뽑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멜번에 우리 한인이 당한 그 인종차별이 꼭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뉴스 같아서 그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한 좀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서 섭외를 막. 네네네. 예. 그래서 다음에 혹시 줌 미팅처럼 뭐라 그러죠? 화상 통화로 해서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기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화 인터뷰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시드니에도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위클리 처음 해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재밌나요? 전 재밌는데 네. 그 제가 그 위클리에 맞는 뉴스가 무엇일까 잘 몰라가지고 좀 감이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안 가르쳐 주셔도 알겠습니까? 잘하셨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저희가 너무 길게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요? 50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 네.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바- 거를 반을 잘라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최대한 제가 30분 헛소리를 자르겠죠. 30분 정도 네. 해서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이 PD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간만에 아. 나와서 재밌었고 또 제가 몰랐던 뉴스를 또 알렉스님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하고 두 분이 하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해서 아주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아우,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했었던 반면에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얘기를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끝난 다시. 게 네. 끝난 게 아니다라는 네, 다시 무서운 돌아오고 얘기를 있습니다. 남기면서 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